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이번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내던지듯 바닥에 내려놓는데요. 멍도 들어서 왔었고 다쳐서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원 거부가 엄청 심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기징역 보내고 싶어요. 마치 물건 다루듯 아이들을 끌어당기고 던지고 내팽개칩니다. 보육교사의 거친 손길에 아이들은 힘없이 나가 떨어지고 마는데요. 충격적인 학대 행위를 고발한 아이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녁 6시쯤에 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년 11월 어린이집 원장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 당시 생후 13개월이었던 딸 미나가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막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좀 다쳐가지고 지금 치과 왔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탁 넘어지면서 갖고 아니 일단 어머니 갈게요. 미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랫니 2개가 부러지고 1개는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였다는데요. 영구치가 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다쳤냐고 얘기를 하니까 혼자서 엉덩이 치켜들면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50대의 베테랑 보육교사라던 천 씨. 그녀는 미나가 분명 혼자 일어서려다 다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사고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는 부부. 다쳐오는 경우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나서 오는 경우 그리고 특히 멍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고 다음 날 어린이집을 방문한 부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원장은 이상한 조건을 내세웠답니다. 원에서 열람을 시작할 때 비밀 서약서를 씁니다. 다른 이에게 뭐 누설하거나 발설하지 않기로 써야지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썼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CCTV 영상을 확인한 부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CCTV에는 담임교사 천 씨의 말과 달리 천 씨가 미나를 발로 미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차례 발길질에 그대로 바닥에 턱을 찍고 5시간이나 방치된 미나. 애 안 울었어요, 그때 하셨을 때? 울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때 이 흔들린 거 몰랐어요? 그때 이제 넘어지고 제가 이제 이게 하고 하는데 그때 조교 선생님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빨은 괜찮네. 그냥 여기 턱에 멍만 들었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부부는 미나가 교사 천 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발로 애를 저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습관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미나에게 귤 껍질을 던지더니 주워 먹는 걸 말리지도 않습니다. 거칠게 밀치는 일은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CCTV 확인 이후 천 씨는 모르쇠 태도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자며 연락을 해왔답니다. 아버님 영쳤지만 조금만 좋은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애 엄마 어저께 영상 보다가 쓰러졌어요. 사태 심각성 몰라요? 나 지금 5일치 영상 확인했는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만 65건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간 지 이제 제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엄마가 지금 혼자 계신 지 좀 돼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좀 신경 쓰고 한다고. 아버님은 또 양혼 얼마 전에 또 양혼을 모셨고 해서 그냥 신경 쓸까 봐. 집안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천 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는 미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요? 어머, 자고 있는데 왜? 잠시만요. 천 씨가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TV를 부부. 돌려보니까 학대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분들한테 과거 영상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기를 회수해가게 되었습니다. 공을 차듯 발로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이를 들고 다니다가 이불 위로 내팽겨 쳐버립니다. 그렇게 이 씨 부부가 CCTV를 통해 확인한 학대 의심 정황은
25일간 160건.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뿐입니다. 멍들어 오거나 다쳐서 오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도 항상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 하고는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긴 하죠.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오빠 뺨을 때리고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사건이 있기 전부터도 조금 그랬지만은 타인의 뺨을 때린다든지 그거를 웃으면서 놀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것. 안 돼! 혹시 학대를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성을 학습한 건 아닐까 우려가 된다는데요. 아이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스폰지처럼 모든 행동을 빨아들이는 그런 식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비단 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학대를 당하는 피해 아동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천 씨. 이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혹한 시간을 견뎌온 아이들. 보육교사 천 씨는 사건이 밝혀지자 퇴사를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천 씨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제작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하지만 끝내 답은 없었는데요. 현재 천 씨는 경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원장님은 이제 계속 책임을 회피하시고 그냥 무책임한 행동이 너무 일상적이신 분이셔서 참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부모들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사실일까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여기 어린이 학대 사건 관련해 갖고 지금 취재 나왔거든요. 예. 안 해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휴원을 공지하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상태. 그런데 그때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바로 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는데요. 한참 후 원장은 수사 중이기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장의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걸까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원장이 가해 행위를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내 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그 책임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잘 보호하고 있다면 그 CCTV 보여준 것을 꺼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부모들이 언제든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 모니터링단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